결혼식 전날 밤. 미영아, 내일이면 정말 신부가 되는구나. 엄마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했다. 30살 박미영은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5년 연애 끝에 맞이하는 결혼식이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 오빠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데요. 신랑 김준호 32세는 중견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다. 미영의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 까다로워서 걱정이야. 어머니, 시어머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어제도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 예쁘게 꾸미고 와라 하셨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예쁜 신부 볼 생각에 잠이 안 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미영은 배시시 웃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오전 6시. 미영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미영아, 일어나. 메이크업 선생님 곧 오신다. 네, 엄마. 미영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오늘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신부님, 오늘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착했고 미영의 변신이 시작됐다. 한편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와, 미영이 진짜 공주 같다. 준호 씨 진짜 복 받은 거야. 우리 미영이 얼마나 예쁜데. 5년 동안 진짜 알콩달콩하더니 드디어구나. 친구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미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같았다. 오전 9시 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빠,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울면 안 돼. 화장 망가져. 친구들이 재빨리 말렸다. 오전 10시 30분, 웨딩카가 도착했다. 오후 1시 예식이니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거였다. 그런데 준호는 연락 있었어. 엄마가 물었다. 아까 준비 다 되었다. 예식장에서 보자 하고 메시지 왔어요. 모든 게 완벽했다. 오전 11시 30분. 미영 일행이 예식장에 도착했다. 라벤더 웨딩홀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이었다. 어머니, 신랑 측에서는 아직 안 오셨나요? 미영의 엄마가 직원에게 물었다. 아, 네. 아직 신랑분 도착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 신랑 어머니는요? 역시 아직이요. 보통 1시간 전쯤 오시니까 곧 오실 것 같아요. 미영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웨딩드레스, 티아라, 부케까지 완벽했다. 미영아, 준호한테 전화해봐. 친구 수진이 말했다. 미영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다. 바쁘겠죠. 신랑도 준비할 게 많잖아요. 12시가 넘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신랑 측 하객은 없네. 시어머님은 오셨나? 미영의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시 30분, 미영이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언니,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해봐요. 동생이 말했다. 미영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여보세요? 아, 미영이구나. 아직 준호가 연락이 없었어? 이상하네.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했는데.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오빠가 집에서 나간 지 언제나 되셨다는 거예요? 아침 6시쯤. 일찍 준비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어디 갔을까?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2시 45분, 예식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았다. 미영아, 진정해. 분명히 교통체증이나 급한 일이 있을 거야. 친구들이 달랬지만 미영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예식장 로비에는 이미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신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시댁 가족들도 안 보이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후 1시,
예식 시간이 됐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신랑분이 조금 늦고 계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영의 아버지가 화를 냈다. 준호 회사에 전화해봐라. 엄마도 당황했다. 미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1시 30분. 예식이 30분 지연됐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일부는 나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에 신랑이 안 나타나다니. 저 신부 정말 불쌍하다. 미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얗게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영아, 준호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오늘 출근 안 했다는구나. 아버지가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순간 미영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준호 오빠가 정말로 사라진 건가? 예식장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다. 하객들은 계속 나갔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랐다. 예식을 취소할까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5년을 기다린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혼식이 취소된 지 2일 후 미영은 준호의 친구 민수를 만났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준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 준호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 없었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1달 전부터 준호가 좀 이상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회사 일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준호가 최근에 계속 돈 얘기를 했어요. 돈이 급하다. 큰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 큰 돈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미영은 준호의 직장 동료 성우를 만났다. 미영 씨, 준호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성우 오빠, 준호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성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회사 돈을 썼어요. 네. 공사비 중간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3개월 전부터요. 미영은 순간 어지러웠다. 얼마나요? 8천만 원 정도.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준호가 곧 메울 수 있다고 해서. 그럼 횡령이잖아요. 미영 씨 목소리 낮춰요. 준호가 도박을 했나 봐요.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서. 미영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사귄 남자를 전혀 몰랐다는 게 충격이었다. 다음 날 미영은 준호의 집에 갔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미영아, 어서 와. 준호 그 애는 아직 연락이 없구나. 어머니, 준호 오빠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가 봐. 준호의 방을 뒤지던 미영은 서랍에서 여러 장의 차용증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도 놀랐다. 차용증을 보니 금액이 엄청났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넘었다. 대출업체, 사채업자들이네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나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둬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큰일 났어요. 그날 오후, 준호의 대학 동기 정우가 연락을 했다. 미영 씨, 준호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뭐가 있나요? 결혼식 전날 밤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우야, 나 큰일 났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며칠만 피해 있어야겠다고. 미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도망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도 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영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혼식 당일에 사라진 게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게 미안하다는 뜻 같았어요. 미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5년의 사랑이 도박빚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영아, 준호 오빠, 어디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회사 돈까지 썼다고. 미영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결혼식 당일에 사라질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요? 사채업자들이 결혼식장까지 올 수도 있었어. 너와 내 가족들한테 피해 줄까봐. 거짓말이에요.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미영아, 내가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아, 나 완전히 망했어. 빚도 갚을 수 없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야. 너는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 준호 오빠. 전화가 끊어졌다. 그게 준호와 미영의 마지막 대화였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일주일 후, 준호의 횡령 사실이 회사에 발각됐다. 미영 씨, 김준호 씨 가족이시죠? 회사 총무팀장이 전화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준호 씨가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미영은 현실감이 없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행복한 커플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의 연인이 됐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돼서. 그렇다면 김준호 씨 가족분들과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의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김준호 씨 아시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요. 결혼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건 김준호가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갔어요. 이자까지 하면 지금 8천만 원이에요. 미영의 어머니가 떨면서 나왔다.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연락하지도 않아요. 그 남자 연락 오면 바로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피해 갈 수 있어요. 남자들이 가고 난 후 미영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미영은 준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결혼식 전날 새벽 4시경 김준호 씨가 PC방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PC방에서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CCTV에 잡히지 않네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마 서울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서요. 미영은 준호가 결혼식 직전까지도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 시어머니가 미영을 찾아왔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준호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있나. 결혼식 당일에 사라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도 울었다. 미영아, 너는 우리 준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나 피해본 것들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하지만 시댁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준호의 빚까지 떠안을 형편은 아니었다. 한 달 후 준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너무 한심한 인간이었어. 도박에 빠져서 모든 걸 망쳤어. 너는 나 없이 꼭 행복하게 살아줘.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정말 사랑했어. 미영은 그 문자를 보고 펑펑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몰려왔다. 그 후로 준호의 소식은 완전히 끊어졌다. 누군가는 부산에서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해외로 도망갔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식 파토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미영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다. 저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 신랑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어머, 정말. 그럼 신랑이 바람핀 거야? 아니, 도박빚 때문에 도망갔다던데. 와, 그럼 5년을 속은 거네. 미영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때로는 비웃는 듯한 시선까지. 미영 씨, 힘내세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런 남자와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죠. 동료들이 위로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미영의 가족 내에서도 갈등이 생겼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집안이 수상하다고 했잖아. 고모가 말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그래요? 엄마가 화를 냈다. 미영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5년이나 사귀면서 도박하는 걸 몰랐다니. 고모. 그만해요. 미영이 소리쳤다. 아이고, 미영아 미안해. 고모가 너무했구나.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가족들의 말은 선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상처가 됐다. 친구들의 반응은 갈렸다. 미영아,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그런 남자 안 만난 게 다행이야. 수진이 위로했다. 맞아.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현정도 거들었다.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미영이 만나기가 좀 어색해져서 뭔가 우울한 분위기라 부담스러워. 미영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웨딩드레스 대여비 150만 원, 예식장 비용 300만 원 절반만 환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200만 원, 예물 500만 원 반환받지 못함. 총 1천만 원이 넘는 손해였다. 미영의 부모님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큰 부담이었다. 미영아, 돈은 걱정하지 마라. 건강만 하자. 아버지가 말했지만 미영은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 회사에서의 분위기도 어색했다. 사람들은 미영을 불쌍한 사람으로 봤다. 미영 씨는 회식 안 나올래요? 기분 전환도 하고.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서요. 미영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다. 남자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저 사람 남자 불신이 생겼나 봐. 당연하지. 5년 사귄 남자한테 그런 당하면. 미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숨고 싶었다. 1년이 지났지만 미영은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다. 엄마가 걱정했다. 미영아,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엄마,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도 이제 30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요. 미영은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5년을 속였던 준호가 트라우마가 됐다. 2년 후, 우연히 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전해준 얘기였다. 미영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준호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지방에서 공사장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도박은 끊었다던데. 그렇군요. 미영 씨한테 정말 미안해한다고. 언젠가 돈 벌어서 피해준 것들 다 갚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상처가 아물 수는 없었다. 3년이 지나면서 미영은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꿈을 사랑했던 것 같아.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무슨 말이야? 5년 동안 사귀면서도 준호의 진짜 모습을 몰랐잖아. 도박하는 것도, 빚지는 것도, 회사 돈 쓰는 것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을 준호에게 씌워놓고 사랑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 조금 후련해. 내가 바보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미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영아, 그만둔다고? 왜? 엄마가 놀랐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과거에 얽매일 것 같아서요. 그럼 뭐 할 건데? 카페를 열어볼까 해요. 작은 카페라도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모은 돈이랑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미영의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미영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아. 카페 준비를 하면서 미영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미영이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수진이 말했다.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런가 봐요. 뭔가 예전에 밝은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아. 카페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고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미영은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카페를 연 지 6개월 후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대학교 동창 승민이 카페에 들렀다. 미영아, 너 여기서 카페 하는구나. 승민 오빠.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승민은 이혼한 지 2년 된 싱글데디였다.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다. 카페 분위기 좋다. 커피도 맛있고. 감사해요. 아직 서툴러서. 전혀. 나 단골 될게. 승민은 정말로 단골이 됐다. 일주일에 2~3번은 딸과 함께 카페에 왔다. 미영이 이모, 안녕하세요. 승민의 딸 서연이가 인사했다. 서연아, 안녕. 오늘도 예쁘네. 미영은 서연이와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승민과 미영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겼다. 미영아, 시간 있을 때 저녁 한번 먹자. 네. 그냥 친구로서 말이야.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미영은 망설였다. 아직 준호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민 오빠, 저는 아직. 미안. 너무 성급했나? 그냥 친구로서 하는 제안이었는데. 아니에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승민은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물론이지. 난 기다릴 수 있어.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준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얻어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미영 씨, 김준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민수가 전화했다. 많이 다쳤나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뇌진탕도 왔어요. 미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건 미영 씨 마음이에요. 하지만 준호가 미영 씨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미영은 고민 끝에 병원에 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병원에서 만난 준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살은 빠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어떻게 지냈어요? 별로. 지옥 같았어. 준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한 인간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한 번은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미영은 준호를 보면서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연민도 사랑도 아닌 그냥 남이 된 느낌이었다. 준호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로 다른 길로 가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건강하게 사세요. 도박은 정말 끊으시고요. 고마워. 미영아,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날 저녁 승민에게 전화했다. 승민 오빠, 저녁 제안 아직 유효해요?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내일 어떠세요? 완벽해. 첫 데이트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다. 미영아, 뭔가 달라 보여. 어떡해요? 더 밝아졌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후련해요. 그럼 다행이야. 승민은 미영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 지금의 미영이가 좋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야. 승민의 딸 서연이도 미영을 좋아했다. 아빠, 미영이 이모랑 결혼해요.
서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이모가 우리랑 있을 때 제일 예뻐요. 미영은 서연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비된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